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회 목차는요. 첫 번째 1교시는 수능 영어 트렌드의 키워드 3가지를 제가 뽑아봤고요. 그 다음 2교시는 동동티, 저의 고민 상담소 사연을 조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 수능 영어의 1년 장기적인 로드맵 말씀드리고 4교시는 성경학원 고3 겨울방학 시간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동동티 수능 영어의 abnormal 비정상이라는 뜻인데 이제 비정상적으로 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고요. 프로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학교는 이제 고려대 언어학과 졸업했고 현재 성경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연락이 수능 끝나고 된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 42명, 그 다음에 스카이 및 의대, 치대, 한의대 다 포함해서 약대까지 포함했을 때 약 150명 정도의 친구들한테 합격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굳이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어려서 이제 이 젊다라는 것이 조금 이따 큰 무기로 나올 테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데 화면이라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2023년 수능 영어의 트렌드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능 영어 트렌드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3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의 함정이다, 영어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능이 진화하고 있다, 수능의 진화. 세 번째는 여기 가장 핫한 트렌드죠, 평균의 실종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평가의 함정이죠. 절대평가의 함정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그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이 올려야 하는 점수가 정해져 있죠. 이제 10점이죠. 10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하다가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10점 올리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포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이들한테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영어보다 다른 과목이 급해요. 절대평가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다른 단어는 안 해올래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특히 이건 좀 미리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름방학이 지나면 아이들이랑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왜냐면 이제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10점이라는 점수를 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해도 뭐 예를 들어 해도 2등급, 공부를 안 해도 2등급인 것 같은데 굳이 영어의 시간을 더 써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포기하겠다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의 함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밀착감 있게 들어가가지고 1대1로 상담해서 멘토 역할이라고 하죠. 멘토 역할을 해서 수능까지 좀 끝까지 잘 끌고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수능의 진화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영어만 수업한 지가 이제 5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요. 수능 영어가 뭔지 이제 알겠다라는 자신감이 이제 드는데, 들 때마다 이제 제가 반성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면 사실 수능 당일이에요. 수능 당일. 이게 마치 저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능의 트렌드를 열심히 쫓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보이시나요? 수능이라는 시험, 출제자들, 평가원이라는 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치동 강사들의 그 분석을 피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되게 많이 진화를 했다. 특히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이 곧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오래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화가 되게 날카롭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해결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업이 되게 트렌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치동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곽과목에서 잘 나간다는 선생님들의 나이대를 보면요, 되게 젊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이라는 것이 트렌드가 급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강사들이 조금 날카로운 감각으로 수능 분석을 잘 하다 보니까
수능 시장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 좀 젊어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매우 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수능 영어에 맞는 트렌디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평균의 실종이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키워드일 텐데, 평균의 실종이라고 했을 때 아마 부모님들께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의 실종은 양극화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거예요. N극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의 그 천차만별인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영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90점이 딱 저렇게 있어요. 그럼 90점 밑에 보면 아이들이 막 몰려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87점, 88점, 89점,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 몰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시나요? 80점이 저기가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77점, 78점, 79점 한 문제 차이로 3등급 받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70점 라인 또 보이시죠? 저 바로 밑에 67, 8, 9점을 받아서 한 문제 차이로 4등급 받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N극화되어서 포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분포를 만드는 게 지금 절대평가 영어에서 평가원이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가 될까라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한두 문제 차이. 그 한두 문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조금의 더 노력, 그리고 조금의 집요함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채워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수준별로 수업을, 레벨별로 수업을 세팅을 해놓는 것이 요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저의 고민 상담소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을 사실 첫 번째 사연이 끝이에요. 사연이 왔는데요. 이 친구가 사연이 왔어요. 바로 저예요.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 영어를 지도하면서 조금 사춘기에 빠진 것 같아서 저의 고민을 조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찍특을 아십니까? 혹시 찍특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그 올해 가르친 학생이 이제 삼수생인데, 삼수는 이제 아마 대종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제가 챙겨줄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자료도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수능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찍특 안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찍특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요즘 가장 핫한 영어에서 찍특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찍특을 들을 게 없다라면 요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수능 영어 영역의 답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목차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다르게 또 다른 분야의 찍특인데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빈칸 31에서 34, 2018, 2019, 2020, 2021 홀짝 분석하죠. 정답을. 최종 결론, 빈칸 완성은 홀수형이면 1번이나 2번을 찍고 짝수형이면 2번을 찍어라. 이런 찍특이 수능 직전에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찍특을 해야 되나? 왜냐면 저 찍특 이런 거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찍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모험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모험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모험을 했을 때 제가 잃을 게 많아요. 잃을 게 많아서 저는 이걸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또 볼 때마다 이제 고민을 계속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올해 찍특 진짜 난리네.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 과목 찍특을 다 찾네. 이런 걸 또 볼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갈림길에 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 뭐 그게 찍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즘 대치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업이 숙제 없는 수업, 효율적인 수업, 뭐 등급을 유지해주는 수업.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모님들도 아시지 않으세요? 영어라는 게 모국어도 아니고 외국어인데, 외국어라는 것을 일정 분량의 시간에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점수가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걸 아실 텐데,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 건 더더욱이 힘들다는 걸 아실 텐데, 저는
그런 수업을 캐치프레이즈 걸면서 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사실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찍특이나 효율적인 수업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이죠. 찍특을 원하는 건 학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정말 효율적인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학부모님들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다른 과목이 바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하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사가 남아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사춘기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이들의 철저히 성적만을 고민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수능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대치동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다르게 저는 보통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1년을 쭉 끌고 가요. 이렇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방학 특강, 그 다음에 빠졌다가 여름방학 특강,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에 공백이 없게 할 수 있도록 1년 로드맵을 잘 세팅을 해봤습니다. 로드맵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영어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단어 암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그냥 단순 암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수능이 워낙 진화하다 보니까 단순한 단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도 같이 외워줘야 되고 다의어라고 하죠. 그리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적인 뉘앙스를 되게 교묘하게 체킹을 해야 돼요. 또 아이들한테 무작정 일주일에 200개, 400개를 외워라 할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다이어도 정리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능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유형별로 빈칸, 순서, 삽입, 그 다음 주제 제목 이런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이 되게 달라졌어요. 왜냐면 애초에 시험 출제할 때 그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풀어가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형별 풀이를 어떻게 가장 수능 트렌드에 맞게 해줘야 될까? 그 다음 세 번째. 옛날에는 제가 배경 지식을 수능에서 매우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유효해요.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경 지식이라는 걸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소위 생각하는 그 상식 이런 게 아니라요. 고등학생이라면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교과적 지식이에요. 교과적 지식. 근데 보통 그 교과적 지식을 언제 배우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 배워요. 사회, 과학에서. 근데 요즘 또 트렌드가 정시가 이제 막 하니까 내신 1, 2학년 때부터 먼저 던지고 수능 막 정시 파이터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과적 지식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요즘 아이들이 그 실전 그 100분, 70분, 90분 이렇게 길게 시험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실전 연습하는 것도 수업 커리큘럼에서 잘 녹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즌 첫 번째는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겨울방학이 되면 아마 모든 학원에서 기출문제라는 컨텐츠로 수업을 할 거예요. 대치동에서도 기출문제를 할 거고 지방에 있는 학원에서도 기출문제로 수업을 하겠지만 저는 그 기출문제라는 걸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기출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 다음 거기서 가장 공략 포인트는 뭐고 효율적인 풀이법을 뭔지를 알려주는 게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교재를 가장 신경을 썼어요. 겨울방학 때 이제 신기전이라고 해서 신동훈의 기출 전개념 분석인데 철저히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확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재라고 했을 때 그냥 문제만 들어있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개념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학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복차 분류도 좀 아예 달라요.
빈칸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례, 대조, 인과, 선택지 31번 이렇게 나눠서 목차, 그리고 개념 페이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는 교재가 뭐 이런 거겠죠. 문제 딱 들어가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아이들이 그 사고 과정을 교정할 수 있도록 워크북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풀이법에 따른 절차와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해설, 풀이 과정이 적혀 있는 해설지도 같이 제공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 시기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더라고요. 시즌2입니다. 시즌2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인데, 제목을 제가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라고 적어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6월 전까지 보는 모의고사는 전부 다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제가 아이들이 고1, 2 모의고사 점수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고3 3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왔을 때 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왜냐면, 교육청과 평가원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즌2에서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교육청과 평가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교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생들마다 좀 선택적 전략이 다를 거예요. 그 누군가는 내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내신이 아니라 이제 수능 계속 하는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이제 EBS 컨텐츠도 들어와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즌3가 이제 여름방학 시기예요. 여름방학 시기인데, 저는 배경지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수능 영어라는 시험을 언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냐면 수능날 딱 가잖아요. 아침에 딱 그 고사장에 도착하면 이제 처음에 그 국어 시험을 보죠. 국어 시험을 딱 보고 끝난 순간 머릿속에 아이들은 스쳐 지나가요. 망했다.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 있다 이제 수학을 봐요. 수학을 보고 나면 정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진짜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거 재수해야 되나?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나게 긴 반성의 시간이 찾아와요. 점심시간이라고. 점심시간 또 가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도시락 막 바리바리 싸주셨을 거란 말이죠. 도시락을 먹으면서 잘 넘어가지도 않지만 먹고 나서 그래 남아있는 시간은 잘 봐야지 라고 다짐하고 딱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영어가 딱 시작되죠. 영어 딱 시작되는 그 순간 자장가가 나와요. 영어 듣기라고 아시나요? 그러면 영어 듣기 같은 거 듣다가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막 잠을 참으면서 그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서 실제로 자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수능날 점심 많이 먹고 잠깐 그 하품하니까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수능 영어 듣기를 2개나 틀리는 바람에 제가 불가피하게 재수를 했는데 아마 그 영어 듣기 틀리지 않았으면 저 재수 안 하고도 갔을 텐데 네, 듣기를 그렇게 틀리는 바람에 재수를 해버렸죠. 어쨌든 수능 영어라는 시험을 보는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안정감, 편안함이란 말이죠.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 배경 지식이라고 봐요. 그냥 지문에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편하잖아요. 그리고 글이 잘 읽힐 거란 말이에요. 뭐 정답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배달의 성경 N이라는 건데, 이 배달이라는 게 그 배경지식 달인되자, 배경지식 달인되기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목차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 보통 이제 뭐 국어 과목에서 뭐 사회 지문, 경제 지문, 철학 지문, 과학 지문 이렇게 모아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분류랑은 좀 달라요. 챕터 1번 그냥 말씀드리면 절대성과 상대성의 차이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선천성과 후천성의 차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챕터를 보시면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특징은 어떠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N극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교수님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영어 지문도 소재별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준다라면은 조금 배경지식도 올라가면서 정말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4는 이제 아마 9월 이후를 얘기할 텐데요. 타이틀은 마무리가 전부입니다.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선견지명 더 라스트 댄스라는 교재가 해마다 이제 아예 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수능의 트렌드라는 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해의 6월, 9월 수능 평가원을 분석해가지고 최신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반영을 해서 교재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풀세트 모의고사, 듣기를 포함한 70분짜리 모의고사를 매 시간 보면서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해봤자 풀세트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는 횟수가 한 10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요렇게 메인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사이드 커리큘럼에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정말 계륵 같은 게 문법이에요. 왜냐면 그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가뜩이나 절대평가라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문법을 공부하자 한 문제 나오는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인터넷 강의 같은 데서 수능 문법 정리해준 수업을 살펴보시면은 보통 아마 20강 내외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 현장 강의 기준으로 거의 6주 정도의 시간을 문법 수업만 들으러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시는 건데 그 방학 전체잖아요. 그렇게 공부시킬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밀리그램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교재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교재인데 혹시 그 부모님들 스트레인지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보통 이제 단어책 막 열심히 외우면 스트레인지 이상한 이렇게 외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스트레인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뉘앙스는 낯선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선, familiar란 단어의 반대말이죠. 그럼 제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교재를 집필한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되게 묘한 영어적 뉘앙스와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단어책에서는 1번 뜻으로 외웠을 때 2번 뜻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교재로서 집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1, 2, 3, 4, 5번 나열을 해놓고 아이들한테 예문을 들이밀면 절대 예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시 표현도 짧게 쓰고 그 다음에 제 간략한 코멘트들 들어가 있는 단어 교재입니다. 보컬 트레이너는 그냥 단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우선순위 연단어 그 다음에 주간 성경은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규칙적으로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주도 주간지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선구안이라고 어떤 거냐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가장 많이 할 얘기가 엄마 2개 중에 고민하다가 아쉽게 틀렸어. 답을 바꿨는데 틀렸어.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문제를 풀 때 5개 선지를 같은 비중으로 5개를 전부 다 고민하는 그런 학생은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개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틀린 거고 그게 본인의 실력이 부족한 거고 그게 본인이 못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선관이라는 사이드 커리큘럼은 그 2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잘 탈출할 수 있는지 선지를 구별해내는 안목에 대한 사이드 커리큘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풍성하게 성경학원에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커리큘럼 설명하고 교재 설명하고 자료 설명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될수록 소위 말해서 이제 1타 강사라는 선생님들 수업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되게 심각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수업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건 고3에서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업이 중요하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수업이 엄청 차이가 커요. 그러면 물어보실 질문은 그래서 너는 수업은 잘하니? 라는 질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참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수강 후기를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1등급 컷 근처에서 불안하던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되어서 항상 100점 근처가 나오게 되었다. 서울대 자유전공을 중동고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문과에서 전교 탑이었고 그리고 그 수능 전과목 하나 틀린 학생이고요.
저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단연 수험생에게 필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단지 영어가 아니라 수험생에게 필요한 가치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세대 경영학과 갖고 이 친구는 제 지금 조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동훈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를 되게 싫어하고 영어를 잘 못했던 학생이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70점대였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워낙 싫고 이 수학을 좀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 수학과 같잖아요. 예,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라 계속 와서 영어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냐, 그만하면 안 되겠냐, 너무 재미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제가 수능 직전까지 계속 상담하면서 다독여서 갔단 말이죠. 그 결과 이제 수능 영어 97점으로 1등급 받아왔고요. 뭐 영어 지문을 해석해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얻어갈 배울 점들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글에서 통용 가능한 논리적 독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영어 지문 내용 설명이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내용 설명이 아니라요,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내가 읽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도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국어든 영어든 같은 언어니까요. 큰 그림을 보는 법을 알려주신다. 신동훈 선생님의 수업은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남는 게 꽤 많은 수업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떠먹여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수능장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남는 게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로 틀리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스킬. 고3 강사는 이제 스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게 빠르게 풀어낸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그 풀이 속도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다른 지문, 다른 맥락으로 쓰였을 때 의미 파악이 수월하게 해주는,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답은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능은 답 맞추는 싸움이잖아요.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답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똑같은 얘기죠. 글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을 때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통해서라도 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좀 상담 부분일 텐데, 그 영어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여기 읽어보시면 영어 별로 안 좋아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학생들한테 동생은 한 줄기 비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뭐 예체능 다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렇게 검증된 강사니까 수업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최고의 수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시간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간표가 조금 특이해요. 그냥 뭐 영어 수업 이게 아니, 정규 수업 이게 아니라 저희가 반이 좀 나눠져 있어요. 심화반이라는 반과 기본반이라는 반인데요. 심화반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업 목표가 수능 영어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기예요. 1등급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등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하는 내용 자체가 1등급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 유형, 소위 말하는 빈칸 순서 삽입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대상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아직 고3 모의고사는 없으시잖아요. 85점 이상인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주의를 적어놓은 게, 고2 모의고사 85점에서 90점 사이 학생은 사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보면 제가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는 난이도 차이가 상당해요. 그래서 저 라인 때 학생들은 조금 상담을 해보시고 반을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똑같은 85에서 90점 라인이라고 해도 어떤 학생들은 영어 기반이 탄탄해서 심화반 수업을 잘 버티고요. 어떤 학생들은 영어 기반이 좀 부족해가지고 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이 잘 되는 학원이니까 아이랑 학부모님이랑 강사랑 상담을 해서 반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반은요, 컨셉이 아예 달라요. 수능 영어에서 안정적인 2등급 이상을 만들기예요. 2등급 이상. 잘하면 이제 1등급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수업 대상 자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85점 이하인데요.
밑에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써놓았습니다.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80점 이하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뭐 70점대 3등급 혹은 자칫 잘못하면 4등급 60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해서 좀 강제력을 위해서 플러스 원 클리닉 수업도 조금 추가로 같이 들었으면 겨울방학 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화 유형인 빈칸 순서 삽입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만 빼고 풀어도 다 80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80점의 점수에서 최대한 감점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그냥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킬러 유형 빈칸 순서 삽입을 집중한다. 기본반 같은 경우는 빈칸 순서 삽입 말고 그 외의 유형에 집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사춘기 얘기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다가 반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얼리버드라고 오전반이잖아요. 근데 오전반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영어잖아요. 영어 숙제 아이들 언제 하시는지 아시죠? 학원 오기 전날에요. 오전반 한단 말이죠. 오전반에 하면은 아이들이 밤늦게 학원 끝나고 새벽에 숙제를 해요. 밤늦게까지 숙제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리고 아침에 수업 와요. 와서 자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얼리버드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올 때 좀 부담 없이 숙제 없이 와서 현장에서 문제 풀고 그 푸는 거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을 유지하는 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심화반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단어 암기하는 숙제는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숙제가 최소화된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겨울방학이 아마도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공부에 대한 강제력이 조금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원 클리닉인데, 플러스 원 클리닉은 이제 아이들이 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구문 해석을 좀 정확하게 다듬는다. 그다음에 이제 듣보잡이라고 해서 듣기랑 독하를 잡아주는 그런 반. 왜냐면 제가 요즘 깜짝 놀라고 있는 게 그 기본반에서 수업을 하면 생각보다 듣기를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듣기를 틀리면은 정말 그 점수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에서. 그래서 듣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맞아내야 되는데 그런 듣기에 대한 해결책과 그 다음에 조금 단어를 좀 더 외울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실제로 심화반에 수강하는 친구들의 그 타입을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영어 감 유지를 원하는 학생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들이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봐도 95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그냥 왜냐면 영어 학원 안 다니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숙제도 최소화해서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 심화반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은 내가 점수가 좀 불안정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든 저는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심화반에서 수강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현실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수능 때 운이 좋으면 90 초반, 그 다음 조금 이렇게 아쉽게 80 후반, 요 정도의 성적을 원하는 학생, 이렇게 세 부류에 해당한다라면은 심화반이 맞을 거예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은 다르게 드리겠죠. 감을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마 영어를 이미 잘할 테니까 영어 공부를 최소화시켜 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1등급 받고 싶은 학생들은 효율성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효율성보다는 효과에 집중을 둬서 아이들을 이끌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80 후반, 90 초반이 필요한 학생들은 사실 효율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줘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못해도 괜찮아 라는 이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심화반 내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기본반이 조금 이제 베리에이션이 넓어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2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1년 공부해가지고 2등급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3등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영어의 기반이 너무 달라지면서 3등급으로 만족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3등급이면 충분한 학생들. 세 번째, 지금 현재 6등급인 학생. 지금 6등급인데 학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기본반에서는 지금 현재 6등급이어도 지금 시작해서 1년 후에는 3등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올해 졸업한 학생 중에서 원래 6등급으로 시작했다가 2등급까지 올라온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좀 발표가 정확하게 나면 수강후기 쓰러 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6등급이어도 1년 잘 끌고 가서 3등급, 2등급 이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어쩌다 보니 1등급을 받은 학생.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본반 수업만 들었어요. 그랬는데 중때 1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요 정도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라면은 기본반이 적합한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서 반 결정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겨울방학 시간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화반, 기본반 나뉘어져 있고요. 수업 요일은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수업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옆에 보시면 강사, 이제 저를 피해갈 수는 없네요. 안타깝네요. 하고 이제 이슬비 강사랑 최고랑 강사랑 같이 수업을 들어가니까 시간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원 특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이랑 듣보잡 이렇게 좀 뜰 수 있는 2시부터 4시까지 이 애매한 시간에 개설을 해 놓았으니 아이들 방학 시간에 영어 공부에 강제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에 대한 부분은 그 성경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고등학교 3학년 성경학원 겨울방학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